인대가 있고요. 이 인대가 우리가 전거비 인대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다른 조직과 유착이 돼서 발목의 운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착을 떨어뜨려 놓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전비 인대, 종골에서 후거비 인대가 있거든요. 걔들은 4번 염자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손상이 덜 해요. 주로 큰 데미지를 입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매우 아프고요. 특히 발목을 삐거나 염자를 당하지 않으신 분도 아픈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미 유착이 생기신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그럼 이걸 어느 정도 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3분에서 5분 이상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4번 발목 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족저근막 설명하면서 4번 염자에 관련된 것도 설명드린다고 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4번 염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 외측에 있는 비골하고 거골, 종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대들의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외번 염자는 잘 안 일어나고 4번 염자가 흔하게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 구조 때문에 그래요. 비골의 구조.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요. 비골이 경골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번으로는 염자가 잘 안 일어나요. 오히려 안쪽으로 일어나는 4번 염자가 일어날 때에 비골하고 종골, 비골하고 거골하고 연결된 인대들의 손상이 일어나고 약화가 됐을 때 빈번하게 만성적으로 4번 염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4번 염자는 어떤 외상에 의해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했다거나 해서 일어나는 경우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신체 부정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한쪽 다리만 계속 삐는 경우. 그래서 인대에 손상이 심각하게 오게 되고 그것이 만성적으로 됐을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지금 거골하고 종골하고 관절 있고 경골하고 거골하고도 관절 있고 자 거골하고 중족골 가기 전에 나비큘라나 큐보이드에 의해서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다른 설상골들에 의해서 중족골까지 관절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메커니즘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발의 안정성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발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친 영향을 곳곳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골반이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골반만 계속 봤는데 봤더니 발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반이 언제부터 불편했었는지도 알아야겠지만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발은 그 전부터 무너져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머리 쪽, 후두골 쪽 아니면 두개골 쪽에서의 어떤 긴장이 전체 내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발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가 특별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 지금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은 항상 파악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얼토당치도 않게 골반이니까 골반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여기는 상상도 못한 지역에서의 어떠한 긴장의 톤을 떨어뜨리는 처리를 통해서 골반의 불편함이 감소하는 경우 너무나 그런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단순히 4번 염자가 생겨서 만성적으로 됐을 때 보통의 분들이 저는 발목 인대가 너무 약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약해지기 전에 손상을 입고 염증이 생기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얘들이 각각의 인대들이 각각의 인대를 역할을 못할 정도로 다른 조직과 유착이 돼서 발목의 가동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대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실기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다음 장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4번 염자를 다녔을 때 외측에 있는 인대 중에서 가장 손상을 많이 입는 곳이 앞쪽에 비골하고 거골하고 연결된 전거비 인대와 비골하고 종골하고 연결된
종비인대, 그 다음에 거골의 뒤쪽과 비골이 연결된 후거비 인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손상을 입는 게 앞쪽에 전거비 인대입니다. 비골의 전방과 거골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얘들이 염증이 생기고 회복의 과정에서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유착이 되면서 각각의 관절들이 가동성을 하는데 방해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 이제 발 전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자, 단순히 염자를 통해서 외측의 인대들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지만 내분 염자가 엄청나게 강하게 와서 안쪽에 있는 내측 인대들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분 염자가 잘 일어나는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비골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외분 염자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근데 그러면 내측에 있는 인대들은 왜 손상이 돼요? 왜 내분 인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발 자체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골절이 일어났을 때의 내측 인대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내측 인대들은 골절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측 인대만 손상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내번 염자가 정말 심하게 일어났을 때 내측 인대까지 다 찢어지는 경우는 거골, 종골 이런 쪽에 골절이 일어나서 핀을 받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해요. 그거는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수술을 받고 나서라도 심한 경우인데, 오늘은 일단 간단한 내번 염자에 의해서 외측에 있는 인대들이 손상받아서 유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기하면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느 쪽 발목이 좀 더 불안정한지, 관절들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은 뭐 특별히 내번 염자가 있어서 외측에 있는 인대들이 손상이 심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목 관절들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잡고 배축 끌고 저축 끌고 해봅니다. 그래서 종골도 잡고 움직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중저골들도 같이 움직임을 체크해 보고요. 반대쪽도 배축 끌고 저축 끌고. 자, 일단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왼쪽은 굉장히 유연한 반면에 오른쪽은 타이트해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종골, 비골, 거골로 인대들이 이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골의 움직임도 살펴보는 거예요. 종골의 움직임도 살펴보고, 종골 역시도 발목 전체 아까 처음에 테스트했던 것처럼 오른쪽이 훨씬 더 운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내번되어 있는 형태예요. 아예 발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을 한다거나 뭐 할 때 밸런스가 탁 깨질 때 어쩔 때 오른쪽 발목을 삘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거골 상태도 살펴봐야겠죠. 거골은 배측 끌고 갈 때 거골이 뒤로 돌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축 굴곡을 하면 앞으로 돌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거골의 상태를 이렇게 만져보면 발목 가동성을 보면서 보면 이쪽은 거골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예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은 이쪽이 아예 약간 저측 굴곡 쪽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족저근막 하면서 족저근막도 하고 족저근막도 하고 후경근골도 했잖아요. 사실 염자가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족저근막 한 테크닉들이 공통으로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거골 쪽에 문제도 있고 발목 전체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외측에 관련된 유착에 관련된 인대들을 어떻게 뜯어낼 것인가. 일단은 뜯어내야 돼요. 발목 염자가 딱 당했다.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얼음찜질. 48시간 이상은 얼음찜질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래서 염증이 올라오지 않게끔 다 제어해 놓고 이제 다음 치료를 적절하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미 여기가 유착의 상태다라고 하면, 자, 아까 비골 이쪽에서 보시면 비골에서 거골로 연결되는 비골의 전방, 내측 전방에서 거골로 연결되는 쪽에 이렇게 인대가 하나 있습니다. 인대가 있고요. 이 인대가 우리가 전거비 인대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다른 조직과 유착이 돼서 발목의 운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유착을 떨어뜨려 놓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일단은 급성기 지나서 만성기로 들어섰을 때 적절한 치료가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 인대를 찾았으면 그대로 딱 찝습니다. 찝어서, 자, 근데 인대가 지금 이 방향이죠. 그런데 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가로로 이렇게 십자 교차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뜯어주는 거예요. 일단 뜯어주셔야 돼요. 근데 매우 매우 아파요. 네. 매우 아프고요. 특히 여기는 발목을 삐거나 염자를 당하지 않으신 분도 아픈 자리기는 하지만, 이미 유착이 생기신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그럼 이걸 어느 정도 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3분에서 5분 이상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일단 아까 관절들의 어떠한 상태도 체크를 해봤잖아요. 그럼 거골도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고 종골도 만들어줘야 되고 중족골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 염자에서 손상을 당하신 분은 얘부터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덜거덕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대 튕기는 소리들이 느껴지거든요. 느낌도 그렇고요.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전비인대, 그 다음에 뒤에서 거골에서 비골로 연결되는 자리에 종골에서 연결되는 자리에 후거비 인대가 있거든요. 걔들은 4번 염자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손상이 덜 해요. 주로 큰 데미지를 입는 곳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착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거골의 움직임, 아까 여기 쪽에 튀어나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면, 자, 제가 똑같은 힘으로 해볼게요. 잘 안 가죠. 이쪽은 어때요? 유연하죠. 그쵸? 여기는 안 가요. 그러면 거골 해야겠죠. 거골과 종골 간의 균형 봐줘야겠죠. 자, 그러면 종골도 한번 볼까요? 종골은 아래 방향으로 빼주셔야 돼요. 안으로 말리면서 위로 올라가서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게 만드는 역할 중에 종골이. 그래서 고관절 굴곡시키고 딱 끼워놓은 상태에서 발 균형점 맞추고 발 전체에, 그 다음에 종골에다가 내 손을 겁니다. 걸어서 약간 체중 뒤로 지지해 놓은 상태에서 지렛대로 아랫방향으로 그대로 살짝 견인해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센 힘이다? 내가 종골을 뽑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슨하게 잡고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쓱. 그러면 기다려 주시다 보면 아킬레스건이 조금 늘어나면서 종골이 내가 제시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추잭 테크닉이라고 불러요. 부추잭 뭐냐면,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다 부추 신고 다녔잖아요. 하루 종일 신고 다니까 다리가 퉁퉁 벗어 이 가죽 부추가 벗겨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침대 끝에다 대놓고 발뒤꿈치 대놓고 부추를 벗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용한다고 해서 부추잭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골도 자, 4번 되어 있고 안으로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 얘가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4번 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지금 빠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느낌도 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기대고 있는 고관절서부터 이 방향으로 밀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서 나오면 종골 수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될까요? 거골도 봐야겠죠. 거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방으로. 그 후방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골 발 똑바로 잡고요. 그대로 비골하고 경골 내측 외측 복숭아뼈 사이로 해서 거골을 단단하게 잡습니다. 잡고 그대로 경골하고 함께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거골을 밑으로. 그래야 튀어나왔던 거골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대로 기다려줘. 자, 이거 하기 전에 뭘 해놓고 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후경골근을 먼저, 후경골근 라인, 그러니까 신부 전방선에 하태 라인을 먼저 해주고 관절들을 봐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장지굴근, 장무지굴근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발에서 관절에서 움직임이 막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봐줄 수 있을까요? 얘와 연결된 중족골들 봐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중족골들 봐줘야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안에 있는 나비큘라나 큐보이들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얘들은 좀 작은 뼈잖아요. 중족골, 거골, 종골보다는. 걔들은 어쩔 수 없이 주관절인 종골, 거골, 중족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절들이기 때문에 걔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큰 관절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중족골도 라스 형식으로 한다면 잡아서 지골서부터 다 말아서 잡아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까줍니다. 이렇게. 다 까줍니다. 까주기 전에 어떻게? 발목을 약간 베드 쪽으로 눌러 놓으세요. 이렇게 살짝. 이 방향으로. 아주 살짝.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사과 쪼개듯이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줘요. 그래서 중립에서 저는 쪼개고 있는데 발목이 지금 4번으로 가네요. 쓱.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4번으로 갔다가 기다려주면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약간 배측 굴곡이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을 계속 좀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면서. 움직임 만들어지면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뭘 해주면 될까요? 족저근막도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염자지면 당연히 받고 있거든요. 족저근막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연결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족골 사이사이 찝어서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흔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 비골 라인 이런 쪽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뭐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앞쪽에 있는 외측인대 정겁인대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중족골, 거골, 큰 관절들, 발목을 있는 관절들 긴장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근막에 관련된 테크닉들 사용하시면 또 앞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것들 다 했었었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말고 지난 영상들 보고 그 영상들 다 중복해서 오늘 한 것과 함께 다 사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회복돼 있어요. 쌤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죠. 그렇죠? 예. 발도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골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럴 때 거골 할 때 거골 교정 테크닉, 카이로프랙 테크닉도 하기도 하죠. 딱 거골 잡고 그대로 발 밀어 넣어놓고 살짝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4번 염자가 됐던 족저근막에 관련된 발의 전체적인 불편함이 됐던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영상하고 오늘 했던 영상들 다 같이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말고도 이것과 연관된 위쪽에서 연결된 것들도 다 같이 사실은 해결해야 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급한 불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도 이런 순서로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거골 다 봤잖아요. 비골은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아까 이 인대들이 다 비골에 가서 붙잖아요. 비골의 운동성이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겠죠. 당연히 비골도 봐줘야 해요. 그래서 요건 제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왜? 제 유튜브 영상에 관심 있으시면 비골에 관련된 영상 한 2, 3개월 전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거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비골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골도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